네, 저희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한 분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황교안 후보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예, 질문으로 좀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은 이미 당 대표를 지내셨었잖아요. 예, 예. 근데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전히 나라가 힘들고 당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쪽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음, 정북 좌파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막아내야 되는데 음, 저는 해본 사람입니다. 음, 입법사법 행정을 다 해봤고 음, 또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위기를 잘 극복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된다. 뭐 이런 기치를 가지고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면 종북 좌파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지금 또 뭐 제대로 잘 못 막고 있죠. 우리 안에서의 싸움도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럼 있어요.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게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싸울 줄 몰라요. 투쟁할 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당 대표 때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랬는데 여전히 싸우지 못하고 안에서 티격태격만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예. 우리들끼리도 잘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또 당에 배치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뭐 민주당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종북 좌파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의 종북 좌파. 민주당 내에.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후보님? 뭐 저는 판세를 읽는다는 것보다도 승리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그 후보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강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간다는 조사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확장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확장 전략을 지금 꾀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네. 추세 같아요, 추세. 추세.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추세,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 추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뭐, 내가 뭐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네.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제가 출마 선언한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허. 앞으로 MBC가 좀 많이 보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결국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아주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역시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후보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지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지지층은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이분들이 다. 그 둘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계속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혁신의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또 변화를 꿈꾸는 이런 분들도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그때 예를 들어서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도전장을 냈다가 이제 그 컷오프에서 탈락한 경우가 이제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표가 황교안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동의하세요? 뭐 그분들도 도와주시고 유튜브 이외에 다른 또 스테이커들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게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인데 지금 예. 후보님께서 TV 토론에서 이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던 의혹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끌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 쪽은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펄쩍 뛰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예.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이게 의혹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오늘 또 TV 토론이 있죠, 후보님. 그렇습니다. 그럼 예. 오늘 TV 토론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계속 그러면 그 집중 재개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대 후보에 대해서 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 지금은 당 대표가 되기가 적절치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할 것이고 네. 김기현 후보의 문제점도 사퇴하지 않는 한은 또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근데 좀 그 장면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는 바로 우리 그 황교안 후보신데 예.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중 반박을 안철수 후보를 향해 했었던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첫째는 저와 싸우기 좀 버겁겠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우선 당장 여론조사상 둘째 가는 분이 안철수 후보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저하고의 연대를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1의 연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요. 후보님께서 지금 연대를 말씀하셨으니까 후보께서 그 며칠 그러니까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문제가 없는 분들과의 단일화는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 혹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예. 또 안철수 후보도 아주 예. 이념적으로 생각이 저는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람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다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메시지를 제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 말씀하신 김에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김기현 후보의 가장 큰 문제, 그다음에 그 검증과 항목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누굴 또 말씀하셨나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거기는 아직 우리 같이 이 측면에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얼마 전에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뭐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죠. 천나람 후보도 아직 그 생각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정통 보수 정당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천하람 후보가 저희 인터뷰에서 우리 후보님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데 공개 토론 갖자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우선 첫째는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저는 점에서? 요새 부정선거 얘기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둘째는 공개 토론하자고 그래서 당일날 바로 하자 그랬습니다. 예. 당일날 바로 하자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당 대표 출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의 초점 아니겠어요? 그거 끝나고 바로 하자. 뭐 3월 8일도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면 경선 끝나고 하자. 그러면 부정선거 그러니까 또 그걸 피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그럼 바로 하자. 바로 하자는 얘기까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정선거 의혹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후보님?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셨다고 합니까? 그다음에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들은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파에서 계속 노력해왔던 부분입니다. 공정 선거를 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망할리라고는 표현을 쓰신 바가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미 당을 망하게 했거든요. 이미 망하게 했고 네. 지금 대통령 새로 취임하자마자 거기 또 막 공격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도 하여튼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키기 위한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당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당을 지금 그러니까 망조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천하람 후보나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숙할 때입니다. 지금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예. 또 뭘 누굴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예.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가셨잖아요, 후보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가서 저희 뜻을 다 전달했습니다. 예. 혹시 그런데 그 뒤에라도 무슨 간접적으로 메시지 혹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계속 이제 저는 뭐 무슨 메시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5년 동안 상 한 번 제대로 드시지 못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밥상이라도 한번 차려드리자 이렇게 산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의미 전혀 없다. 말 그대로 인간적 도리 차원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지난 정권에서 5년 가까이 이렇게 정말 무도한 구금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밥상 한번 제대로 못 차려줬으니 이제 나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좀 자유롭게 드시라 하고서 이제 제가 뜻을 정했는데 또 많은 우리 우파들이 엄청나게들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갖고 오셔서 이제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탄핵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탄핵이었다 이런 평가를 깔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후보님? 탄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거나 무죄 가까운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명백한 절차적 잘못이죠. 근데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후보님께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별로 특별한 말씀이나 행동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마친 다음에 연장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를 1차 수사 다 한다고 하는데 다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아마 연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기각을 했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일로 청와대 압수수색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거기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함부로 압수수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저는 정부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단어만 같을 뿐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탄핵을 거론했다가 상당한 이제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도 아니고 잘 못된 발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님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에 평당원을 임명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까? 평당원이 아니라 책임당원.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그분들 중에는 역량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당대회에 와서 표 찍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종북 좌파 정권에게 한 번이라도 뺏기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인재가 필요하죠. 우리 당임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국회의원 또 원외 위원장들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당원들이 역할을 다 해야 우리가 정말 종북 좌파에게 나라 뺏기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다 같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기회도 줘야 된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후보님께서 종북 좌파 척결을 계속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그럼 마저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종북 좌파 척결에 적절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북한 대북 정책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북 좌파 중에는 간첩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험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뭐 저나 또 우리 그동안 간첩 잡는 일에 노력을 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드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하십니까? 또 우리 자유의 가치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채워드리고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요. 태영호 그 예. 의원이 제주 사상 관련 발언을 했다가 지금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태영호 의원의 이런 발언도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 발언을 잘 이제 분석을 해 4.3과 관련해서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균형 있게 이렇게 발언을 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 하나 자체를 놓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황교안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우선 공직에서 예. 입법 사법 행정을 거의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예. 우리 김기현 후보도 입법 사법 행정 다 했다고 말을 하던데 저는 그런 일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제 했다는 점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장점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탄핵이나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다들 뭐 좋죠. 좋지만 때에 맞는 맞춤형 인재가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정통 보수의 색깔부터 복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였습니다.